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3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정식 A, B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값을 열심히 좀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한 식 쭉 되어 있겠고 A, D면은 뭐 3차 부분하고 상수항 파트 부분만 또 열심히 또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전부 다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면요. 이 A 마이너스를 전개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되고 2A 플러스 4B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하게 되면 A 하나 소거되고 2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A, 4B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뭐 x 세제곱 계수 구하면 되니까요. 세제곱 부분들 이렇게 좀 살펴봐서 앞쪽 식에 3배 해주면 3 되겠고 뒤쪽 식에는 또 2 했으니까 4배 하게 되면 8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3창의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상수항 부분을 볼 때 뭐 A식에는 상수항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B에 있는 마이너스 4분만 4배해서 마이너스 16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 앞쪽 부분이 11이니까 계산해서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무엇을 풀지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계산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열심히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제곱은 제곱에다가 1차를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2, 그 다음에 1차에 또 2차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좀 나오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개수 갈 때는 상수항의 1차, 그래서 4,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차의 상수항 이렇게 곱하기 되니까 플러스 12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만 효율적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겠고 이 결과를 좀 더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2, 또 12가 또 소거가 이렇게 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뭐 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전개 전체를 또 다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항목에 맞춰서 좀 전개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습니다. x값에 관계없이 주어진 등식이 쭉 성립해 갑니다. 이런 것은 뭐 x-1에 대한 내림차수 이렇게 좀 처리식 되는 거겠고 이때 ABCD를 좀 구해야 되는데 아이쿠 뭐 ABCD를 각각 다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해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부호가 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다른 거니까요. x에다가 좀 0을 좀 대입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0을 대입하면 8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할 거는 이제 부호가 반대 형태가 됐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x 마이너스 1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일일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효율적인 숫자를 좀 대입해서 뭐 항등식이니까요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 항목으로 이걸 전개해주면 x 세제곱에다가 3, 2, 6에다가 3, 4, 12에다가 8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들을 뭐 1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을 해주면은 여기가 1 되고 7 되고 7에다가 19에다가 숫자 커지는데요. 19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7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뭐 D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죠. 또 그 다음 해서 나온 과정에서 뭐 C, 그 다음 B, A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절차.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지금 진행하면 조금 더 변형된 문제도 충분히 대처 가능한 그런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부분 나온 거예요? 이 부분 뭐 전개식으로 보면 되죠. 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이거 그냥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주어진 부분 역시 전개를 해야 가는 거니까 그러면 세제곱 되는 이런 형태 맞는 거죠. 이게 또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뒤에 부분을 좀 전개하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된 곳에다가 곱하기 x 했으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플러스,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를 이렇게 돼야 되죠, 순서적으로. 이게 좀 잘못된 내용, 4번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건 뭐 보기차식에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고쳐간 거니까, 곱셈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죠. 전개를 또 더 하고 싶으면, 이 부분들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xy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합차 공식 형태로 좀 살펴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좀 전개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곱셈 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 공식들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짝수차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차식이죠.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그걸 구해갈 수 있는 거죠. 뭐 실근이라는 얘기는 뭐 x제곱은 5, 이 부분들이니까 x값은 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에서 두 개의 근을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제곱하게 되면 뭐 또 당연히 좀 5가 되겠고, 마이너스 이런 루트 5 이런 부분도 제곱하면 5가 되는 거니까 뭐 제곱해서 두 식을 좀 더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1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요 식을 써놓고 또 다시 이걸 좀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처리해도 뭐 상관은 없겠죠.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부분들 0이 되겠고, 알파 베타 부분들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뭐 주어진 부분들은 뭐 인수분해를 좀 기본으로 좀 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절차들 뭐 지금은 뭐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 가야 되겠습니다. x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사수 주어져 있는데 높은 차수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부분은 2x 마이너스를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i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 이제 제곱 과정을 거치면 되죠.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여기가 좀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3 되겠고, 이항식이면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있고 백인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0입니다 라는 이런 관계식을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 식은 이 앞에다가 또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세제곱이 또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규칙이 있는 그런 성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규칙을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요. 뭐 세제곱 부분들은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에서 일단은 1차로 좀 처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자리는 또 요식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춰가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3x 되겠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뭐 이제부터 이제 더 이상 줄여지는 게 아니니까 4x 파트 부분들은 주어진 식에다가 뭐 4를 좀 곱하게 해주면 되니까 2배의 1 마이너스 루트 3i 2배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빼기 4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번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뒤쪽 파트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좀 나온 부분들을 뭐 대체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아이디어,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 i가 없어지고 제곱해 가는 절차죠. 제곱하는 절차에서 이제 2차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안 되면 뭐 3차부터 차수를 좀 낮춰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뭐 정 안 되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 식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해도 되죠. 나누기 해서 이제 나머지를 구해도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줄여나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 이제 4x-4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절차가 돼가는 거니까, 큰 흐름틀 2차식을 만들어서 만든 2차 방정식 형태 능형 만든 이 식을 좀 이용해서 주어진 식에 좀 차수를 낮춰서 풀어간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열심히 좀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루트 안에 좀 마이너스가 보이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i로 좀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힌트가 되는 거죠. 주어진 식 그러니까 3i 루트 12i 이렇게 좀 고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i 역시 또 루트 12i 고치고, 그 다음 노 루트 12i 루트 3 이렇게 좀 고쳐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차분하게 좀 대체해야 할 부분들, 일단 i 만나서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곱하면 루트 36은 6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거는 좀 약분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약분하게 되면 루트 4가 되는데 루트 4라는 부분들은 좀 2 이렇게 좀 풀려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 이렇게 좀 i를 좀 곱하기 해서요. i 제곱이 마이너스 돼서 이제 플러스로 보호 바뀌면 되겠고 약분하게 되면 또 여기 루트 4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2로 풀리고 2분의 1 i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 i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열심히 좀 계산했는데요.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그러면 마이너스 4고 2분의 1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루트 마이너스 1 부분들 i로 이렇게 좀 싹 바꿔서 주어진 식을 쭉 다시 쓰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간단한 원리지만 이런 거 좀 잘 기억해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2-5y 이렇게 됐을 때 실수 AB 이게 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2-5y가 근이면 2 플러스 5y의 근도 근이다라는 켤레근이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죠. 두 근의 합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합하면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값 마이너스 4 구하면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은 b 이렇게 되는데 실제 곱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4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25에서 이제 29가 되는 건가요? 어이쿠, B값이 커지는데요. 어쨌든 뭐 B값하고 A값을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A를 좀 빼게 되면 이게 또 부호가 바뀌어 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33입니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계수가 실수됐을 때 혹은 주어지게 되면 이제 켤레근을 갖습니다라는 아이디어 기억하기. 그 다음에 뭐 근이 좀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약간 제 고등학교적인 마인드풀이다. 대입하에 가는 마인드는 약간 이제 중학교적인 마인드니까 이런 걸 이제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x값, y값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뭐 주어진 식을 좀 살짝 정리한 다음에 계산해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앞에 부분에 x 공통에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뒤에 부분들은 뭐 마이너스 y 처리해주고 x제곱 빼기 y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되는 건가요? 이제 x제곱 빼기 y제곱 공통에다가 이제 x 마이너스 y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걸 또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연산해 가면 좀 쉽게 처리가 되는 거죠. 더하기를 하게 되면 뒤에 루트가 사라지니까 2루트 3 처리되겠고 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앞에 부분 사라지고 뒤에 부분 되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산 나왔으니까 이 부분들 계산하면 2루트 3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4, 5,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계산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40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곧바로 대입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어떻게 처리 안 되는 이쁘게 만든 다음에 계산합니다. 이런 좀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아이고 인수분해 다 된 줄 알았더니 뒤에 K가 있군요.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인수분해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주어진 식은 이제 전개가 좀 잘 안 되니까 이거 좀 다시 인수분해해서 구성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X 5, 7, 35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7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에서 좀 살펴봐야 될 식인 것 같습니다.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우리는 지금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짝을 맞춰서 이것 때문에 여기 숫자의 합이 좀 똑같아지는 이런 형태로 좀 짝을 맞춰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해서 전개를 좀 다시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엔 또 x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7이 되는 건가요? 7입니다. 플러스 7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좀 전개를 좀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치환하지 말고 치환 기왕 할 거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크게 묶어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A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뭐 7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A제곱 플러스 8A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 뭐 4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되겠죠? 네,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K값은 4제곱인 1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전개한 상태에서 K라고 써놓고 이제 완전 제곱식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하면 되겠죠? 판별식 D 이런 것 좀 살펴봐도 되는데 지금 뭐 그냥 간단한 형태의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숫자로 좀 처리해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중간 과정에서 뭐 이걸 뭐 그냥 전개하겠다 이렇게 좀 낯선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하지 말고 뒤에 부분들 이제
다시 인수분해해서 효율적으로 좀 전개할 수 있죠. 공통 생기는 부분들이 좀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지 말고 크게 좀 묶어가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2차 함수하고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 그러면 이제 y 값이 서로 이제 같습니다라는 이제 연립방정식 개념이니까요. 2x 제곱 5x 그다음에 7x n-5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면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식을 좀 다시 정리해 가는 것이 일단 힌트가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 뭐 근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 판별식을 조사해 가면 되겠죠. 1 빼기 2배에 부를 좀 바꿨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n-5에서 0보다 작습니다라고 분리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2m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9 0보다 작다 처리되니까 m 값은 이제 2분의 9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이때 뭐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2분의 9가 4.5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 안에 이제 자연수는 4개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2차 함수 직선 이런 관계 뭐 같습니다라고 처리해서 방정식에서 뜻 파악해가는 절차 그 다음에 근이 있고 없고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판별식 D를 통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논리적인 절차를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접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됐을 때 MA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역시 뭐 2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X제곱 이항시키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2K-M X 그 다음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N 이꼴 제로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이제 접한다 이런 얘기는 뭐 이 부분에서 이제 근이 이제 한 개입니다. 혹은 뭐 중근입니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돼가는 거니까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판별식을 좀 살펴가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2k-m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 빼기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이제 이걸 좀 정리해야 되는데 k로 정리할까요? m으로 정리할까요? n으로 정리할까요? 고민되는데 k 값에 관계합시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K의 항등식이다라고 판단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판단만 하면 그다음부터 뭐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4K 제곱은 소거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쓰지 않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m K 되는데 이거 좀 전개해주면 또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K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건가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m 제곱 플러스 4n 이퀄 제로에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건 00 이렇게 풀어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는 거죠. 그럼 이제 m 값은 2가 나오겠고 대입하면 4가 되는데 그러면 n 값은 마이너스 1에서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mn 값 전부 다 구했고요. 이때 n분의 m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분의 2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죠?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표현 관계 등장했을 때 우리는 뭐 자연스럽게 두 식을 이제 같다라고 해서 좀 이항시켜서 정리한 거죠. 이항시켜서 정리해가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이제 근이 한 개입니다라는 판단. 이제 판별식 뒤에 가는 건데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에서 K 항등식 이렇게 처리해가는 요 논리적인 절차죠. 뭐 출제 빈도가 너무너무나 높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방정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조진식 분들을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인수분해하게 되면 뭐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런 성질 좀 이용하면 되죠. 주어진 식이 있겠고 원래 이제 주어진 식 부분이 있으니까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1 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여기 뭐 실근에다가 허근이니까 요 2차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 부분에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요. 세제곱은 1 대입해서 가볍게 2. 그 다음에 5배 해주겠고 오메가 제곱은 이걸 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4 오메가 이런 형태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5 오메가에다가 4 오메가 해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5였었죠.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 됐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A값, B값이면 전부 다 얻어진 거죠.
이때 이제 a-b를 해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 이런 데가 될 거니까 정답은 플러스 2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세제곱 그다음에 2차식 이런 부분에서 가볍게 세제곱 처리한 부분들 2차 부분 중에 대입한 부분들 요 부분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처리 가능한 거니까 뭐 세제곱 형태에 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CD는 이차함수 그래프에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뭐 둘레 길이 좀 물어봤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아주 간단한 거죠. 당황하지 않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C 좌표 이런 부분 X, Y가 이렇게 좌표만 놓으면 충분히 클릭 가능하겠습니다. 좌표를 놓는다는 얘기는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뭐 둘레 길이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요. 요 X라는 부분들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위 이렇게 아래도 되어 있으니까 4X 처리해주면 되겠고 Y라는 부분들은 뭐 2Y입니다라고 해주면 둘레의 길이가 가볍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이 Y라는 부분들은 함수식이니까요.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 이런 형태로 해서 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최고차가 음인 2차 함수면 위로 볼록 그래프 그리면 되겠고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규칙을 좀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1입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2를 좀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2에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 결과는 얼마이죠? 1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그래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당황해서 문제 좀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좌표 표시 하나 이 부분들이 뭐 열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길이가 이제 XY입니다라는 개념이 설정되니까 이렇게 길이 표현 좀 가능하겠고 이때 Y 부분 뭐 함수식만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전체적인 이제 2차 함수식을 만들어서 풀이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끝나는 거니까 요 간단한 좌표 넣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차분하게 좀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3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주어진 부분들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뭐 주어진 식분을 뭐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f1 이런 부분들 0 되겠고 그다음에 1 빼기 f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도 0 된다 이런 조건이 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또 이제 나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fx 역시 8을 좀 이항시키면 되겠군요. x 플러스 2에 제곱하게 되면 3차 당식에 했으니까 몫이 1차니까 ax 플러스 b 쓰고 여기 플러스 8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해주면 이제 원하는 식점 얻어지겠습니다. 이제는 그럼 위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ab를 좀 구해가게 되면 이제 함수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주면 3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a 플러스 b 되겠고 마이너스 8 부분이 뭐 이게 0 돼야 된다 이러면 이런인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처리해서 값을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1-니까 아이고 0이 아니라 1이 돼야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식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f1, f-1은 1이다라고 되죠. 1입니다라고 써야 되는군요. 그럼 이제 정리해서 a 더하기 b는 9에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여기 1이니까 됐고 여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8은 또 1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꼴 9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연산해 가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지니까 2b는 10에서 b 값은 이제 5가 되겠고 b 값이 5가 얻어졌으니까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4에서 식의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제 값을 구해갔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F2로 나올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이건 뭐 F2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이 식에다가 계산해서 나중에 좀 연산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를 좀 대입하니까 4에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 대입을 해주니까 2a 플러스 b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4에다가 b 값이 5 되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16에다가 마이너스 3 처리되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68에 그럼 마이너스 48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마이너스 56입니다라고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뭐 내용 듣지만 정리만 좀 하고 그다음에 연산만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도 좀 헷갈리면 이렇게 좀 나눠 떨어집니다. QX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 0이 나옵니다. 대입해주면 0이 나옵니다. 이런 관계 좀 정리해서 나중에 쓰일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눠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식을 좀 이렇게 쓰가는 거죠. 근데 이제 3차당식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1차를 채워서 최종 우리가 fx 구해야 될 뭐 요 모양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위에 주어진 정보 대입해가는 절차니까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ABC에 대해서 ABC 값으로 합을 구해달라라는 얘기 되어 있습니다. A는 양의 실수이고 BC는 유리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A는 방정식 근이다. 이건 방정식 열심히 풀어야 되잖아요.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군요.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은 또 부호 바꿔야 되겠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요소 부분이 보이죠. 이렇게 좀 공통적인 요소 부분이 보이니까 이런 거 좀 처리해가면서 계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뒤에 거를 기준할까요? A 이렇게 처리해주면 A에다가 앞에는 그러면 A 플러스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양식에서 플러스 10이면 제곱이다 이렇게 표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제곱 플러스 7A 플러스 10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플러스 2, A 플러스 5는 이꼴 제로해서 인수분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복귀해가면 되는 거죠. A를 기준으로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더하기 2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해서 풀면 되겠고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뒤쪽은 여기서 이제 허근 나오는 그런 식이니까 앞쪽 식에서 실근이 되겠고 a 값이 문제에서 또 양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 값은 이제 여기서 근을 구했을 때 양수근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플러스가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1 해서 2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a 값은 구했고 그 다음은 이제 a 플러스 b라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했는데 와 여기 뭐 근위 공식 연습하러 가는 곳인가요? 1 더하기 루트에다가 더하기 b를 한 결과가 역시 또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16 빼기 c에서 계산되어 가는 건데 b 값을 그럼 계산하려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c에다가 빼기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요 부분들이 b가 이제 유리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리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계산해 보면 4 빼기 1에서 3은 처리되겠고 뒤쪽 부분들은 요게 루트 16 마이너스 c에서 플러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빼기 루트 2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지워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b 값은 그러면 디프트 파트는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게 같아지려면 c 값이 그러면 14 해서 루트 2 루트 1이 같아지면 되는 거죠.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둘 계산해주면 이렇게 17에다가 a 값이 1 플러스 루트 2 있으니까 18 플러스 루트 2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놓은 결과 이때 이런 부분들 p 루트 q 처리되어 있고 또 q분의 2 되는 그런 얘기니까 2분의 18 해서 뭐 그럼 9라고 좀 구해가면 되는 건가요?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인수분해에서 허근의 이제 실근 일단 a 값을 구해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다 부분 처리해 줄 때 역시 뭐 근위 공식에서 좀 근을 구해갑니다. 이런 부분들 이게 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근이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런 절차. 그리고 이제 뭐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시값일 때 F23 구해달라. 뭐 그냥 구할 수는 없고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인수분해.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좀 더해라 이런 얘기죠. 11 마이너스 33 63 이렇게 됐을 때 뭐 센스 있게 주어진 부분들은 뭐 63 인수 중에 1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뭐 3 이렇게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에다가 4가 되겠고 3 4 12 이렇게 처리 주게 되면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63에서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x-3 해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 되는데 이게 또 37, 21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x-3의 제곱 x 플러스 7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인수분해 끝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한 다음에 23에 그러니까 P23 이건 PX라고 쓸까요? P23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제 인수분해 데가 23을 대표하면 되죠. 그럼 20의 제곱이 되겠고 그럼 여기 3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400에다가 30을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3, 4, 12 동그라미 3개 이렇게 12,000인가요? 12,000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을 때는 그냥 집어넣기 불편할 때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한 다음에 효율적으로 대입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좀 열심히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2차항 부분들이 0인 부분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1, 2하고 2, 1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면 x 플러스 2y, 2x 마이너스 y는 이꼴 처리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뭐 1차항이 두 개가 된다는 얘기니까 y는 이꼴 2x 이런 부분들하고 x는 이꼴 마이너스 2y 이런 부분들 나눠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위쪽 식에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y에다가 2x를 좀 대입해주는 거니까 x제곱에다가 4x제곱은 이퀄 20 이렇게 처리해서 5x제곱이니까 x제곱이 그러면 4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x값이 2면 y값은 4, x값이 마이너스 2면 y값은 또 마이너스 4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곱을 구하게 되면 이때 뭐 8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2y를 좀 대입해 준 거니까 4y 제곱에다가 y 제곱은 20 처리되겠고 5y 제곱이니까 y 제곱이 4 돼서 y 값을 먼저 구해갈 수 있는 거죠. y 값이 2 이렇게 처리되면 x 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 값이 마이너스 2 되면 x 값은 또 4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x, y를 곱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 앞쪽에서는 이제 플러스 8 되는 거겠고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2차 연립은 이제 모양이 중요한 건데 뭐 이렇게 는0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곳이 이제 인수분해 됩니다 라는 사실들.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뭐 1차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 1차를 2차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풀겠다라는 이런 절차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세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하고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두 근의 합 해주면 3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4입니다. 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근을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때 일단 합을 좀 구하게 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좀 대입해서 5 구하면 되겠고 곱을 구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러면 4에다가 3에다가 1 이렇게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8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방정식의 합하고 곱을 알았으니까 2차 방정식을 좀 만들어갈 때 x제곱에 빼기 두 근 여기다가 합 그 다음 이제 더하기 곱 해서 이제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뭐 정답이 거의 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은 이꼴 0입니다 라고 식을 만들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뭐 근거 계수 관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근 가지고 역시 두근합 두근곱을 좀 만들어 놔서 우리가 풀 방정식의 중요한 요소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과정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가볍게 풀이도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1천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y제곱은 1-2x 이런 부분을 좀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y제곱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제곱 대입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0보다 크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x값은 이제 2분의 1보다 작게 나갔습니다 라는 범위를 좀 만들어놓은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x제곱 되어 있고 이 y제곱은 이제 주어진 식 대입해서 2-4x 이렇게 쳐주면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에다가 플러스 3에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규칙 적용해 가면은 2분의 8이니까 4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2분의 1보다 작은 쪽을 좀 풀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 이 부분을 좀 써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당연히 2분의 1을 좀 대입한 이 값이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대입해서 4분의 1 그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문제의 좀 최소값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답 마이너스 4분의 3.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범위 부분들이 좀 잘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제곱을 소거할 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가 생겨납니다라는 사실들 기억하고 그럼 그 다음에 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 제곱식 정리보다는 역시 꼭 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어디를 풀 건지 제한 변형 표시하는 부분들이 또 키포인트니까 완전 제곱 정리하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대칭축을 찾는 거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나요?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들이 골고루 좀 나와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기초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